자, 오늘부터는 3단원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문자를 사용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초등학교에서는 그림 문자를 썼지만,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림 문자를 쓰지 않고, 알파벳을 씁니다, 알파벳. 자, 생각력 한번 볼까요? 기부하는 건강계단은 한 사람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계단입니다. 10원씩. 한 사람이 한 번만 건강계단을 이용한다고 할 때 건강계단 이용자 수에 따라 적립되는 총 기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계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 해볼까요? 4명이면 얼마가 되죠? 10원씩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40원이 되죠. 40원 10원씩이니까 건강계단 이용자 수가 5명이라면 10 곱하기 5에서 50원이 기부가 되겠죠. 6명이라면 10 곱하기 6해서 60원이 기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4명, 5명, 6명에 따라서 계산된 가격이 다르겠죠. 2번 건강계단 이용자 수를 세모명이라 하면 10 곱하기 세모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우리가 봅시다.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나요? 자, 생각열기에서 건강계단 이용자 수를 1명, 2명, 3명, 몇 명이라고 할 때 기부 금액은 10 곱하기 1 해서 10원, 10 곱하기 2에서 20원, 10 곱하기 3에서 30원, 10 곱하기 몇에서 몇십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에는 식이 어떤 식이냐? 10 곱하기 건강계단 이용자 수라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원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건강계단 이용자 수 대신에 문자를 한번 x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몇 명 이렇게 되는 거죠. x명,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부 금액은 10 곱하기 x1이 되겠죠. 이처럼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는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문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건강계단 이용자 수, 1자, 2자, 3자, 4자, 5, 6, 7, 8자 쓰는 대신에 x라고 하면 한자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는 보통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알파벳. 수학이 서양 문화권에서 이렇게 발달이 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 이런 것보다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그래야 통용이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1초에 480MB씩 MB는 메가바이트입니다. 메가바이트. 그 저장하는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480MB씩 자료를 전송할 때 X초 동안은 얼마나 전송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480 곱하기 몇 초, X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음료수 1000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4명이 똑같이 X리터씩 마셨을 때 남은 음료수의 양. 이건 좀 어렵네요. 야, 원래 1000이 있었어요. 1000이 있었죠. 근데 4명이 10을 마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을 마셨겠죠. 근데 만약에 4명이 100을 마셨어요. 그러면 400을 먹었겠죠. 그래서 4명이 X만큼 먹은 겁니다. X만큼. 4 곱하기 X가 되겠죠. 이게 바로 4명이 마신 총량이 되겠죠. 근데 남은 음료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찬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2번. 이거 쉽지 않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자, 문자를 사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2 곱하기 x, 5 곱하기 x 곱하기 y 같이 곱셈 기호가 있으면 생략해서 2x, 5x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죠. 곱셈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처럼 x 곱하기 마이너스 1도 곱하기를 생략하고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곱하기 1을.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곱하기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가 있으면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문자를 쓴다. 숫자를 앞에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1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도 생략이 가능하다.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반복될 때는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쓴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도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0.1 곱하기 a는, 그래서 1은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0.1이지 1이 아니에요. 0.1a로 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 곱하기 3은, 색깔이 왜 이러니? 자, a 곱하기 3은 3a로 씁니다. a3이 아니고 숫자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 x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숫자를 먼저 써서 마이너스 2x라고 씁니다. 그 다음 a 곱하기 b 곱하기 4 곱하기 a는 4를 먼저 쓰고 a가 2개니까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 b가 되겠죠. x 플러스 1 곱하기 3은 자, 얘와 얘를 곱하는 건데 얘는 문자고 얘는 수기 때문에 수를 먼저 써서 3의 x 더하기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연습을 해볼까요? y 곱하기 6은 6y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a, b 이렇게 쓰겠죠. 이런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x는 x는 세제곱, y는 2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 이거 어렵다. 4번은. 자, 4번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에 5 마이너스 a 그 다음 더하기 0.1에 곱하기 b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a 나누기 3은 a 곱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a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a라고 쓸 수 있지만 a를 분자로 올리면 3분의 a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을 기준으로 앞에가 뭐라고 했죠? 분자로 올라가고 나눗셈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눗셈 기호도 쓰지 않아요. 간단히 나타냅니다. 쓰지 않고. 이게 나와 있네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은 쓰지 않고 분수로 씁니다. 자, a 나누기 p는 여기가 분자로 가고요. 여기가 분모로 갑니다. 나눗셈을 기준으로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 자, 엄마가 이게 모자가 엄마 모자잖아요. 엄마가 뒤에서 아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분의 엄마가 밑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a 나누기 1은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1분의 a인데 1분의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1분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4 나누기 y는 y분의 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이게 한 덩입니다. 이게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고 이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 다음 a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또 a 곱하기로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칠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이게 부호를 분리해서 곱해주면 여기 앞에가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바로 a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고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이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x분의 4. 그 다음 이거는
b분의 a 마이너스 6. 여기서 괄호를 쳐도 되고 이렇게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얘밖에 없으니까 괄호를 안 쳐도 되겠죠. 그 다음 얘는 y 더하기 8분의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는 5분의 a 빼기 7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요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을 식으로 나타내는데 식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 수가 있는데 몇십 몇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걸 단순하게 몇십 몇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x 곱하기 y가 됩니다. y. 자, 예를 들어서 21. 자, 이거는 그냥 21이니까 21이지만 2 곱하기 1은 아니잖아요. 그죠? 21이지 2 곱하기 1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자로 x, y로 해버리면 이거는 몇이 아니고 x 곱하기 y라고 수학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수가 x고 1의 자리 수가 y인 건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합니다. 10의 자리 수가 x다. 이렇게 돼요.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1 곱하기 y.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이면 2 곱하기 20 더하기 1이잖아요. 20 더하기 1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이죠. 예를 들어 23이다. 그럼 20 더하기 3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10이 2개 있고 1은 3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쓰면 10x 더하기 1y니까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이 10x 더하기 y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100의 자리가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그 다음 2번. 요거 중요하다. 자, 2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시간, 속력, 거리라 해서 거속시라 합니다. 거속시. 자, 이렇게 외워요. 우리는 지금 남원시에 살고 있죠. 다 남원에 살고 있나요? 근데 거리, 속력, 시간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거속시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속시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거속시, 즉 공식을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자, 손으로 거리를 딱 요거를 빼버리면 속력하고 시간이 옆에 있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만약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속력을 이렇게 지워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위에 있고 시간이 밑에 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아까 지웠던 속력을 이제 빼고 마음속으로 뭘 지워볼까요?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에다 표시해서 시간을 이렇게 지워보세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남죠. 속력이 밑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다. 이게 바로 거속시라는 겁니다.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쓰는 거속시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다시 가봅시다. 2번은 시간을 구하라죠. 시간. 자,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어떻습니까? 요거네, 요거. 속력분의 거리네요. 그쵸? 그럼 속력이 얼마입니까? V라 했죠. V분의 시속이라는 것이 속력이죠. 그 다음에 거리는 20km의 거리 20이 됩니다. 그래서 V분의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나와요. 앞으로도. 그래서 좀 외워줘야 돼요. 거속시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만 외우면 거리 공식과 속력 공식과 시간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디에 산다고요? 거속시에 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좀 쉬운 내용이었죠.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